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 여러분, 인덕턴스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여러분 아마 인덕턴스 하면은 코일 구조가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코일 구조, 코일 구조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턴을 감은 이런 코일이 떠올 겁니다. 그래서 뭐 멀티 턴 코일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왜 이게 떠오를까요? 아마 뭐 인덕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회로에서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죠. 뭐 이거가 이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생각에 인덕턴스를 가지려면은 어떤 구조가 인덕터로 워킹을 하려면은 작동을 하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코일 구조여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음, 인덕터가 꼭 코일 구조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면에 어떠한 구조든지 회로 전류를 흘리는 구조면은 전류를 흘리는 구조 그러니까 사실 컨덕터로 이루어진 구조면은 어떤 거든 전류를 흐르겠죠. 그런 식으로 전류를 흘리면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덕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마치 캐패시턴스랑도 되게 비슷해요. 사실 캐패시턴스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캐패시턴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러한 패럴 플레이트를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캐패시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물체가 캐패시터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럴 플레이트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했었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두 개의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두 개의 컨덕터 사이에 우리가 어떤 전압을 인가하면은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서 얘가 전하의 이동이 이루어져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이런 식으로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차지가 발생하는데 차지가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트 되는데 세퍼레이트 되고 각 물체가 대전이 되는데 그 대전된 전하량 그 단위 전압당 대전된 전하량을 우리가 캐패시턴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어떠한 물체든 간에 두 개의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두 개의 컨덕터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인가하면은 그 전압 차이에 의해서 그 전하가 대전이 되고 전하가 대전이 되고 그 단위 전압을 걸어준 것당 우리가 전하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캐패시턴스가 무슨 물체든 간에 저희가 되겠죠. 어떠한 두 개의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던 건 간에 우리가 이 두 개 사이에 캐패시턴스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심지어 계속 캐패시턴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사실 캐패시턴스와 인덕터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대구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캐패시턴스랑 인덕턴스랑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둘이 놀랍게도 엄청나게 근접한 대구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요하게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캐패시턴스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캐패시턴스가 어, 전압 차이를 두 개의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컨덕터는 어쨌든 필요해요. 두 개의 컨덕터 사이에 전압을 인가해 주는데 전압은 우리가 전에 그 포텐셜이라는 것 자체가 그 태생상 항상 디퍼런스를 내포한다 그랬죠. 어떤 거에 전압을 얘 혼자에만 전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얘의 전압을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다른 거에 상대적으로 얘는 전압이 포텐셜이 얼마가 높다, 얼마가 낮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지. 전압은 그 태생적으로 혼자서만 얘 혼자만의 전압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높이도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 산이 높다고 하죠. 그 높다고 할 때 그 높이라는 그 명사는 어떤 항상 레퍼런스 포인트가 필요하죠. 해발
2000m다, 해발 3000m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필요하죠. 높이라는 단어가 마치 레퍼런스라는 그거를 이야기해 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가 높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전압도 어떤 한 물체가 전압이 1000볼트다. 얘 혼자만 놓고 1000볼트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레퍼런스에 비해서 1000볼트가 높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컨덕터 사이에 전압을 인가한다는 것은 어떤 한 컨덕터를 다른 한 컨덕터에 비해서 전압 디퍼런스를 뭐 1볼트 아니면 10볼트 이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티지에 있는 이 캐패시턴스의 정의 안에 있는 이 전압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컨덕터를 항상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디퍼런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디퍼런스를 이야기하려면 무와 무엇 사이의 차이니까 두 개가 이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컨덕터가 있고 그 두 개의 컨덕터 사이에 어떤 전압 차이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 양쪽이 각각 얘는 포지티브 Q, 얘는 네거티브 Q로 전화가 대전될 텐데 그 단위 전압당 이 대전된 차지 양, Q의 양, 그걸 우리가 캐패시턴스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컨덕터가 주어져야지 우리가 이 캐패시턴스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데, 심지어 한 개의 컨덕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캐패시턴스를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반지름이 A인 도체 9를 생각해 봅시다. 이 반지름 A인 도체 9가 갖는 캐패시턴스는 얼마냐? 막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 어떻게 이야기할까? 얘 그러면은 캐패시턴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려면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C, capacitance of sphere of with the radius. 반지름 A인 스페어의 캐패시턴스가 얼마냐? 이런 도체 구가 있는데 이 도체 구가 갖는 캐패시턴스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은 좀 황당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컨덕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의 컨덕터가 없다라면은 여기에서 C는 Q 오버 V인데 V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무엇과 무엇의 차이인데 레퍼런스를 줘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를 뭘로 줘야 되냐? 여기에 이제 포텐셜을 우리가 인간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비해서 포텐셜을 얼마를 인가해 준다는 얘기인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에 한 개의 컨덕터만 주고서 얘의 캐패시턴스를 묻는다면은 그때의 전압 차이는 뭐에 대해서 전압 차이를 준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무한히 먼 곳을 우리가 포텐셜을 0으로 놓고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포텐셜이 얼마만큼 여기에 이 무한히 먼 곳에 비해서 얼마만큼 높게 두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무한대서부터 여기까지 이 A 반지름이 A인 곳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전부 다 적분을 하면은 이 값이 V0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의 네거티브 값이 V0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V0를 인가했다라는 거예요. 이 V0가 인가되었을 때 여기에 차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하나 연결한 거죠. 배터리를 V0만큼 연결해서 무한히 먼 곳에 비해서 여기가 V0만큼 높게 전압을 가했다면은 그러면은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전하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는 더 포지티브 차지들이 대전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거티브 차지들이 여기에서 네거티브 차지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는 더 상대적으로 포지티브 차지가 되고 이쪽은 무한히 먼 거에 비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포지티브 차지가 되겠죠. 이때 얼마만큼의 차지가 될 것이냐 이거가 사실 얘 캐패시턴스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Q와 이 V0의 비율이 이거의 캐패시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얘를 V를 인가했더니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더니 이런 식으로 전화 이동이 있어서 얘가 포지티브가 얼마만큼 됐고 여기가 네거티브가 얼마 됐을 때 이 차지 양 Q 나누기 V가 이 차지 양 Q 나누기 V가 C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얘 똑같이 반지름 A인 도체구가 있는데 여기에 Q라는 차지를 우리가 인가했을 때 Q라는 차지를 인가했을 때 그러면 얘가 일렉트릭 필드를 막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 텐데 이 일렉트릭 필드로 인해서 무한히 먼 곳에 비해서 여기가 전압이 얼마가 높을 것인가 V는 A부터 무한대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거일 때 이 Q와 V의 비율이 C다, 캐패시턴스다 라고 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볼티지를 인가해 준 다음에 여기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지의 양, 그 Q와 V의 그 비율로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차지를 먼저 인가한 다음에 차지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로 인해서 포텐셜이 주변에 비해서 아주 먼 곳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어쨌든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이걸로 해석을 해보죠. 이걸로 우리의 포텐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지가 이런 식으로 인가되어 있을 때 도체구가 차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차지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의 양을 우리가 알죠.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이게 아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거가 도체구가 만들어내는 사방에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일렉트릭 필드죠. 전기장이죠. 전기장. 그때 이제 포텐셜이 얼마일까? 포텐셜을 A부터 무한대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는 건데 이때 적분 경로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건 여기서부터 저렇게 하건 아니면 여기서부터 레이디얼 방향으로 쭉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 전기장은 항상 레이디얼한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가건 아니면은 바로 A서부터 무한대까지 직진으로 가건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해보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를 얘가 R이 요거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고 DL은 미소 그 랭스는 얼마인가요? 미소 랭스는 지금 얘는 그냥 DR이죠. R 방향 DR이죠. 그죠? DL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R뿐만 아니라 R 방향으로 DR 그리고 세타 방향으로 R 곱하기 뭐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세타 방향이고 얘는 세타 방향과 파이 방향은 R과 내적할 때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 방향만 레이디얼한 방향만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R과 R은 서로 내적돼서 없어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스케일러 적분만 남았죠.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죠? 자, 요거가 얼마였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A분의 Q죠. 요거가 우리가 Q라는 차지가 이 도체구에 인가되었을 때 얘가 갖는 무한히 먼 곳에 비해서 갖는 전압, 포텐셜입니다. 이때 Q와 V의 비율을 우리가 캐패시턴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단일 도체구의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였어요.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그 의미에 대해서 Q와 V 사이에 비율이다 말고 하나 더 얘기했었죠. 하나 더 얘기했던 거가 에너지 관점에서 캐패시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Q가 있으면은 얘가 전기장을 막 뿌리는데, 전기장이 있다라는 거는 전기장이 있는 위치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사방에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전기장이 분포하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얘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에너지 덴서티 2분의 1 엡실론 2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여기에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얘가 만일 부피가 델타 V라면은 이 안에 있는 총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W 곱하기 델타 V만큼의 에너지를 여기에 보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캐패시턴스를 이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여기에 보관된 전기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V를 인가하면은, 전압을 인가하면은 여기에 이제 차지가 이렇게 모이면서 주변에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을 하면서, 그 말은 일렉트릭 필드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이 에너지가 저장된,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저장된 총량은 그거를 WE라고 한다면은, WE는 총 에너지는 저 에너지 덴서티라는 거를 적분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엡실론 제로 이거에 총 적분이 될 거예요. 이거가 이 시스템에 저장된 총 에너지 양이에요. 총 에너지 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회로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회로에서는 전기적인 분포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어떤 시스템 내부에 전기장이 어떻게 복잡하게 분포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여기에 볼티지를 인가했을 때, 이 볼티지 인가했을 때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총 에너지가 얼마냐, 이것만 관심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전기적 에너지는 우리가 회로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CV 제곱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잠시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시스템에 볼티지를 인가했어요. 볼티지를 인가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렉트로드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 차이가 있으면은,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막 사방에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방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형태로 이 시스템에 사실 전기적 에너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 얼마만큼의 전기적 에너지가 저장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V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 복잡한 일렉트릭 필드 분포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딱 뭐만 관심이 있냐면은 V 인가해서, 그래서 총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 전기적 에너지가 얼마냐, 그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캐패시턴스 가지고서도 나타냈었죠. 캐패시턴스를 이용해서 나타내자면은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총량은 2분의 1 곱하기 CV 제곱이었습니다. 제곱이었어요. 자, 이 정의에 따라서,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이야기하자면, 캐패시턴스는 2 곱하기 V 제곱, 2 곱하기가 없어지겠네요. 없어지고 엡실론 2 제곱 dV, 이게 이만큼이 총 저장된 에너지고, 그래서 그거를 단위 전압당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를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C를 또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도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온 결과와 항상 아래서 구한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아까 저 반지름이 A인 도체구인 경우에 에너지가 일렉트릭 필드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R 만큼의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해요. 그거가 이 모든 공간에 다 존재하고 있죠. 모든 공간에. 이 도체구 안에만 없어요, 사실. 이 도체구가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체구만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체구 내부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바깥에만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총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